그리고 이때 만일 전세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 또 집값도 불안해질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윤 당선인의 첫 번째 과제가 아마 7, 8월에 전세 시장, 그런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맞닥뜨려야 될 가장 어떤 첫 과제가 이거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밝힌 것들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임대차 3법.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든지 간에 뭐 축소 완화 뭐 등등 이제 뭔가를 좀 한번 좀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이 결국은 이제 2년 전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서 이게 올해 이제 7월 말로 임대차 그 3법,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주택 그 임대차 뭐 갱신 2년 갱신 기간이 도래를 하면서 지금 시장 안팎에서는 조금 야 이거 전세값 이거 올해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막 2년 전에 우리 전세 대란 그거 많이 기억하시죠? 그게 결국은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을 만들면서 좀 약간 정교한 설계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뭐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면 이제 2년 됐어요. 2년 돼가지고 다시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해야 되고 이제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고 새로 이제 계약하는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하고 가격 차이가 이미 2중, 3중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때 만일 전세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 또 집값도 불안해질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윤 당선인의 첫 번째 과제가 아마 7, 8월에 전세 시장, 그런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맞닥뜨려야 될 가장 어떤 첫 과제가 이거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러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전세 대란 폭풍 전야다. 근데 이게 세입자들도 지금 난리예요. 8월 전세값 또 폭등하는 거 아니냐. 정말 8월이 되면 전세 대란 올까요? 근데 지금 왜 전세 대란 소리 나오느냐 하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한 30%, 어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한 50% 입주 물량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차 3법, 2년 갱신 그거 말고도 뭐냐면 이런 요인 때문에 사실은 전세 시장이 올해 불안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시장을 전망하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은 좀 줄어들겠지만 전세 월세화 진행 이게 본격화되면서 뭔가 이 전세 시장에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잘 모니터링해야 된다.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윤석열 원희룡 이 주택 정책의 시금석 8월 전세 대란 안 발생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뭐 누구나 바라는 건데. 바라는 바죠. 임대차 3법이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뭐 전월세 신고제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상한제 5%인데 지금 이제 2년 갱신권을 청구했던 분들이 이제 집을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왜 지금 그렇게 주목하느냐면 전월세 매물 물량을 보세요. 이게 당시에 7월 전후로 해가지고 임대차 3법 영향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절벽처럼 그냥 확 줄어버렸죠.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에 혼선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월세 3법이라는 게 임대차 3법이라는 걸 사실은 좀 시장에 여유가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정책을 실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전월세 3법 도입한 다음에 문정부대로 전세값 40% 급등.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법 축소, 폐지나 축소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걸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도 이걸 폐지했을 때 그러면 부작용 없이 폐지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사실은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보면 그때 이게 7월 달이에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폭등해서 진짜 숫자가 어마어마한 아파트 작년에 12%, 그 전에 0%인데 쭉 와서 어쨌든 작년에도 11%. 이거 엄청난 폭등이에요, 사실은. 2020년 7월 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뭐 서울에서도 40%, 그다음 경기도에서 50% 이렇게 오른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등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재계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30~40% 돈을 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려줄까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평균 전세금 오른 걸 보시면 막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이에 월세화의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그게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뭐 28.6%에서 2018년 작년에 37.6%, 10% 이상 올라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금리 현상과 그다음에 임대차 3법, 그다음에 보유세 부담을 늘리니까 월세로 전가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다, 8월 전세 대란은 허구다, 일어날 수 없다. 왜냐면 이미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이중 가격이 사라졌더라, 대담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KDI에서 조사를 한 건데 네. 아파트 전세 보증금 갱신 계약하고 신규 계약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약간 좀 초기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그 시작했을 때는 뭐 한 1억 이상 차이 났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이 한 3천만 원대로 좁혀졌다. 갱신 계약이 보통 한 55%, 신규 계약이 한 45%,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전세 대란은 너무 기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근데 최근에 거래된 걸 보면 여전히 2중, 3중 가격이다. 형성이 됐어요. 뭐 잠실 리센지 25평인데 이게 7억 7천만 원에 계약된 게 있는가 하면 전세 11억에 계약된 게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거의 뭐 한 3억 이상 차이 나죠. 그다음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뭐 9억 5천에 거래된 게 있는가 하면은 7억에 거래된 게 있어요. 이것도 한 뭐 2억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2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더 가격 차이가 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산 신도시도 보면 대표적인 거예요. 이때 1억 8천에 계약되는 게 있는가 하면 5억에 계약된 게 있어요.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산 25평도 보면 뭐 3억 정도에 거래된 게 있냐면 지금 4억 3천. 근데 어쨌든 지금 와서 그래도 3월 달까지 나온 통계에서 좀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변동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뭐냐면 3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예요. 요 통계만 보면 앞으로 전세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거 아니냐. 전세 대란이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통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선 전하고 후가 좀 달랐어요. 대선 전만 하더라도 급전세도 안 나온다 이러다가 대선 후에 뭐 한 달 동안 아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월세 8,600가 살았다.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요. 전월세 물량이. 그래서 다시 이제 전세 대란론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분석이 있지만 뭐냐면 동아일보에서 나온 분석은 이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작년에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 전세 시장이라는 게 자기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전세금을 올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더 싼 데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서민들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그러면서 뭐 대통령 당선인 또 공약도 있고 해서 시중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또 뭐 재개한 측면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소진돼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전세 가격이 다시 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 기준 이제 금리 인상 파고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전세 대란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임대차 3법이 굉장히 큰 요인이 있었지만 당시 저금리, 그다음에 저금 공급.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 지금 와서 보면 저금리는 일단 방향을 틀었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도 부작용이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일정 정도 적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세 대란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논거가 이런 논거예요. 그다음에 KB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이게 이쪽에 제일 한 200까지 갔던 수급 지수가 많은 100 이상 되면 이제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어쨌든 1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2020년 7월처럼 떨어지던 게 갑자기 V자로 반등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전세 수급 동향을 보면 지금 한 136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당시에 얼마까지 가냐? 180까지 갔어요. 180. 그러면 지금 어쨌든 130, 120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V자 반등해서 180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세 어떤 그 대란까지는 안 가겠다는 주장들의 근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도 보면 지금 100 이하예요. 그러니까 100을 중립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서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럼 이게 갑자기 시장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180도 돌아서 뜀박질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 변수. 우리가 임대차 3법 폐지. 이거가 사실은 좀 시장이 안정됐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금 만들 때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폐지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일부에서는 폐지하면 전세 시장이 더 안정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정책이 잘 설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원희룡 윤석열 당선인이 됐을 때 이게 전세 대란 이거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펴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아마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주택 정책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수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3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이 임대를 좀 저렴하게 주는 사람 집주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방향의 그런 정책들이 좀 이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에 어떤 안정에 큰 기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세 조정 내지는 이게 어떤 정책적 어떤 적합성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한 게 음마 아파트가 작년에 갑자기 전세 매물 늘어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그거 하는 바람에 집주인들이 다 재건축 아파트에 다 들어갔어요. 쓸데없이. 그러면서 막 전세 시장이 혼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폐지를 했더니 다시 이제 전세 매물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에 자꾸만 전 정부 뭐 탓을 하는 게 뭐하지만 시장의 상황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피다가 전세 시장까지 다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어쨌든 인수위 이번에 원희룡 후보자가 이제 되면 제발 시장의 그 어떤 변화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완화로 약간 전세 시장이 움직일 요인이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세 매물 추이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줄긴 줄었지만 아직 위험 수준으로까지 줄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인천은 상당 부분 뭐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보면 뭐 이때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대란의 수준까지로 이게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구나 세종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보면 전세 매물수가 상당히 많아요. 역시 공급이 많은 지역이 역시 전세 시장도 안정이 되고 집값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세값 지금 사실은 뭐 물론 집값을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나마 지금 전세 시장이 조금 안정을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터진다. 그럼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이거는 당장 뭐 서민 중산층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뭐 집값도 사실은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로 이제 7, 8월 새 정부 출범 초기인데 출범 초기부터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러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죠. 정책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수위에서 여러 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인수위는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새 정부가 출범돼서 바로바로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좀 한두 달 좀 숙성을 해가지고 시장의 흐름과 이런 걸 맞춰가지고 정책을 좀 뭔가 이렇게 공급 확대 정책 혹은 전세 매물을 획기적으로 어떤 늘릴 수 있는 정책 그거는 인센티브를 주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들이 하는 걸 뒷받침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임대차 3법 폐지하겠다. 전세 대출 뭐 풀어주겠다. 이래 버리면 거기서 막 시장이 뭔가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책을 나중에 폐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이런 뭐 모든 건 다 시장이 다 시장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움직임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좀 선후를 좀 잘 따져서 그렇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옛날에 뭐 한 3, 4년 전에 보면 드립다 규제 또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데 드립다 무조건 규제 완화 그것도 사실은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규제 완화 우리가 원칙적인 건 좋지만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시장을 잘 살펴서 문제 없이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